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요즘에 계속 금리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10년물 금리 이제 2% 초반까지 왔고, 특히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4% 후반까지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테크주, 보통 이제 기술주들하고 많이 하죠.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시클리컬, 약간 경기 민감주들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과연 이제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한번 좀 개인적인 제 의견을 좀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이제 일목균형표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랑 뭐 달러 인덱스, 뭐 달러 원, 그리고 이제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좀 추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 유일하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코홀딩스 차트 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매수 추천 올렸었던 뭐 CJ 제일제당이나 뭐 LG전자, 뭐 그리고 효성화학 이렇게 간단하게 좀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하기 전에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조금 보도록 하고요. 금요일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 삼바랑 뭐 카카오, 아마존, AMC 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종목들은 이렇게 절대가치 평가로도 카카오랑 삼성 바이오로스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의 밸류에이션 차트인 좀 일드갭이랑 이제 세드 모델 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용장구 보면서 좀 오늘 방송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간단하게 마감 시장 설명드리면, 오늘 뭐 코스피 한 0.1%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뭐 크게 움직임은 오늘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은 좀 크게 움직여면서 이제 거의 1.2% 나름 이제 큰 폭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 이제 이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도인데요. 보시면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의 이제 가장 큰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뭐 기관도 있었지만 외국인이 한 5,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수급 쪽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현물부터 보시면은 오늘 뭐 개인이 어제랑 같이 이제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한 8,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한 1,8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7,100억 정도 좀 큰 폭의 매도가 있었고요. 이제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외국인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데, 이제 좀 막판에 좀 달라졌습니다. 계속 장중에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외국인 장 막판에 이제 선물을 동시효과 때 던지면서 1,4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1,1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한 160억 정도 이제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이 3,600억 매도하고 외국인이 2,700억 매수,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사실 금리가 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FOMC 하고 나서 좀 반짝 튀었다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고요. 뭐 특히 우리나라 10년물 금리도 이제 2% 초반까지 왔고, 뭐 미국 쪽은 아까처럼 1.48이면 1% 후반까지 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밸류에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테크주들이 상승을 하고, 이제 금리가 좀 높아야 보통 이제 경기가 좋아서 좀 좋다고 이제 보통 보는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대부분 경기 민감주들은 다 하락을 하고, 대부분 이제 테크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이제 금리가 그럼 왜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지 한번 좀 단기적인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금리가 이제 명목 금리 자체가 이제 내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내리고 있는 건 맞는데, 명목 금리도 내리고 이제 BEI라는 것도 내리고요.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제 금리를 이게 사실 세 개가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금리는 이 명목 금리입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 뭔가를 붙이지 않고 말하는 금리는 다 명목 금리고요. 명목 금리는 이제 실질 금리에서 이제 BEI라고 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BEI라고 하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더한 건데, 지금 뭐 명목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것도 많은데, 이제 BEI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실질 금리가 한 0.9까지 사실 떨어졌다가
지금 보시면 0.9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 테이퍼링 하고 나서 0.75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거든요. 마이너스 이제 0.9에서 마이너스 0.75까지인데 뭐 최근에 이제 증시 상승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사실 이 실질 금리가 낮아서입니다. 근데 이 실질 금리가 이제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명목 금리가 떨어지니까 되게 이제 테크주에 좋은 환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테크주에 좋은 환경은 명목 금리가 뭐 낮은 것도 맞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 실질 금리가 낮은 겁니다. 이 실질 금리가 이제 주식 수익률에 이제 할인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BEI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약간 성장률하고 연동이 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성장률도 높아지는데 할인율은 떨어지니까 증시가 당연히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용인이 됐었는데 역으로 지금 이제 기업의 성장률은 떨어지고 할인해오는 할인율은 높아지니까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BEI만 떨어지고 명목은 올라가고 이제 실질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최악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뭐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이 아마도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일 것 같기 때문에 뭐 약간 뭐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시장은 실질 금리가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금 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실질 금리랑 금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실질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금 가격은 제가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금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질 금리가 이제 자산 가격에 지금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금은 이제 바로바로 이제 딱 잘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증시는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결국 금이 틀렸거나 증시가 지금 틀리고 있다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이 맞고 지금 테크주가 좀 틀리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 파동부터 일단 보시면은 장기 파동인 3주봉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제 국내 이제 파동은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렇게 4파, 그 다음에 여기 17년, 18년 상승이 5파라고 해서 1, 2, 3, 4, 5로 큰 1파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미역 분쟁, 코로나로 A, B, C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큰 2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3-1파가 뭐 거의 다 이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라갔던 파동이 이제 3파에 아마도 1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더라도 뭐 거의 이제 다 왔거든요. 뭐 닿는 데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물론 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거의 다 이제 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 보시면은 마지막 이제 3-1파를 보면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데 이제 그럼 2파랑 또 4파 저점을 그어서 채널링을 해보면 이렇게 뭐 고점하고 고점을 닿는 걸 봤을 때도 사실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이 넘어서가지고 여기가 이제 고점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아마도 여기가 1파, 마지막 5파에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마지막 5에 5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의 다 사실 이제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뭐 그냥 일목균형표로 먼저 살펴본다면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들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추세상은 여전히 아직까지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좀 보시면은 이제 원래 여기가 이제 고점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 여기가 이제 3파일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분봉상으로 여기까지가 그럼 4파가 나오고 여기가 사실 좀 파동이 되게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제 보통 쐐기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규칙이 어긋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가 그럼 1파, 뭐 여기가 2파, 뭐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 마지막 5파의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곧 아마 뭐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좀 고점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는 이제 대등 수치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여기 이제 33주 코로나 저점부터
4파 저점까지 33주. 이제 그 다음에 이 순간부터 이 주까지 33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이 22주. 그 다음에 이 고점부터 여기까지 22주였었는데 오히려 약간 올라가면서 뭐 크게 움직임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뭐 이 변화일이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변화일이 꼭 틀렸다 가정하더라도 지금 볼린저 밴드로 보더라도 상당히 볼린저 밴드가 좀 모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아마 발산을 할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볼린저가 벌어지든 급락을 하면서 벌어지든 어디로든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3주봉으로 똑같이 보시면은 이제 미국 쪽은 2008년도 금융위기 저점이 2009년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1파, 여기가 2파, 여기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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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에서 3회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가 뭐 거의 다 이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도 보시면 뭐 고점과 고점 다음 걸 봤을 때는 이것도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 이제 이 채널을 깨지면 좀 이렇게 ABC로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채널을 이제 하회하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를 좀 분봉 1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나오고 나서 마지막 이제 5파에 5파가 여기까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나오고 나서 이제 여기가 마지막 5파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 S&P 같은 경우에 이제 전환선은 아직까지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일응 스팬도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가 뭐 추세상 아주 나쁘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주 또 좋다 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MACD도 여기서 일단 매도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도 일봉상 상당히 모여 있어서 뭐 곧 좀 S&P도 이제 발산을 하지 않을까, 위든 아래든 좀 발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은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그럼 3파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4파가 나오고, 저는 이제 여기가 그냥 이제 쐐기 패턴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계속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쐐기가 깨졌기 때문에 뭐 아마도 저는 조금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S&P 상으로는 일단 그런데 S&P 상 여기가 1, 2, 3, 4, 5로 보더라도 1파랑 4파가 겹치지 않아서, 물론 여기가 살짝 겹쳐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고점이 428이고 여기 저점이 보시면은 뭐 딱 겹치진 않네요. 네. S&P 같은 게 1, 2, 3, 4, 5로도 사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조금 약간 애매한 게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전고점을 다시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을 한번 분봉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럼 3이고 여기가 이제 4고 여기가 지금 올라가는 파동인데, 뭐 이제 여기가 그냥 오파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완벽하게 사실 쐐기 모양도 아니긴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전고점 돌파를 해도 뭐 크게 이상할 건 없지만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쐐기로 완벽하게 그려지진 않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가 사실 최고점일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약간 좀 모양이 이제 프랙탈이란 걸 생각해 봤을 때 여기랑 이제 지금 상당히 유사하긴 하거든요. 이 패턴이랑.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기 채널을 이제 닿았다가 뭐 빠지면 그때 조금 약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딱 정확하게 어디가 고점이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렵겠지만 이제 둘 다 좀 약간 고점 부근에 거의 다 가까워진 것 같기는 하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니케이나 뭐 외국 쪽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뭐 니케이도 일단 뭐 좀 하락하면서 일단 50이동평균선에 좀 지지는 받고 있긴 하고요. 이제 구름대 상단이랑 여기를 이제 하회하냐 아니면 다시 그냥 위로 올라가면서 전환선을 다시 돌파하냐가 관건일 것 같고,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 오늘 고점을 치고 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지금 쐐기 패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딱 명확한 딱 쐐기 모양이 나와서 여기까지가 3파, 여기가 4파의 A파, 그 다음에 4파의 A, B, C, B파, 그 다음 1, 2, 3, 4, 5로 C파에서 딱 4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그럼 1, 2,
3이 조금 쐐기들은 찾긴 어려운데 뭐 3, 4, 5 이런 식으로 지금 딱 쐐기 패턴으로 잘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머지않아 이제 이탈을 하락으로 어딘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해질 것 같고요. 뭐 어디가 고점일지 모르겠지만 뭐 점점 사실 뭐 고점대에 거의 다 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막판에 오르면서 기준선, 전환선 이제 다 상회는 했지만 일단 뭐 아직까지는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 구름대라도 일단 넘기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50일 이동평균선 기준선에서 약간 좀 지지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위로 깨냐 아래로 깨냐가 뭐 관건일 것 같고요. 뭐 대만 각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네, 일단 뭐 중요한 것은 이 구름대가 이 부분에서 원래 좀 두텁게 받쳐주고 있었는데 이제 받쳐줄 일단 구름대가 없다는 것이고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슬슬 좀 빠질 모양새진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뭐 아직 추세상으로는 뭐 크게는 문제가 없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 오늘은 뭐 소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2.4% 해서 한 14.6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여기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은 높진 않지 않을까, 낮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지금 뭐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조금 오늘은 약간 힘이 없는 모양새긴 합니다. 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구름도 넘어버렸기 때문에 뭐 조금 하락했다가 이렇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뭐 좀 더 크지 않을까 확률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달러원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뭐 크게 뭐 달러 인덱스랑은 뭐 다르지 않은 모양새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가나 뭐 경기 민감 이쪽이 다 조금 하락하고 있고요.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뭐 다 모든 게 다 호전돼 있어서 추세상은 호전이라고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뭐 RSI나 이런 걸 봤을 때 70을 넘었다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조금 약간 매도 사인이진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금 같은 경우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뭐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금 같은 경우가 실질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자산들이 명목 금리보다 실질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실질 금리가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나 이제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게 시장에는 결국에는 중기적으로 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은 이제 많이 하락을 하였고, 뭐 사실 실질금리는 더 계속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해서, 뭐 사실 중단기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좀 빠지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풀리면서, 이제 한 1년 뒤, 향후 한 1년 뒤 정도부터는 좀 금이 랠리를 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예전에 이제 교육 영상, 그런 뭐 유동성 분석 영상이나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영상 올려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 이제 밑으로 구름대를 돌파를 하였습니다. 뭐 일단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금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이제 빠지면서 전환선 다시 하면서 뭐 일단 뭐 계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뭐 추세상은 뭐 여전히 하락 추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 오늘 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좀 빠지고 있어서 막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이제 차트상 이렇게 되려면은 RSI도 70 넘었다가 하회해서 뭐 사실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차트 모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를 이제 그럼 깨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염이 이렇게 났는데 여기를 좀 돌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RSI만 봤을 때는 뭐 빠르게 매도를 하신다면 이익 실현 정도는 가능하고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냥 키스콜딩스는 뭐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이고 뭐 결국엔 이제 대주주 분들도 아마도 뭐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상속세 때문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키스콜딩스는 차트랑은 크게 상관없이 그냥 웬만하면 이제 들어올고 갈 생각입니다. 일단 근데 다만 뭐 RSI 이렇게 좀 하회하고 있는 것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인 것은 사실이고요. 뭐 요즘 계속해서 수급은 UBS 쪽에서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뭐 저항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됐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내재 가치는 있는 종목이지만 뭐 적어도 기준선이라도 좀 상회하고 뭐 매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을 했지만 뭐 확실하게는 일단 적어도 이 구름대라도 좀 넘어서고 매수를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구름대 이제 거의 다 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 오늘 좀 나름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는데 뭐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이 구름대 이 기준선이랑 50일 이동평균선이라도 좀 넘고 사는 게 좀 그냥 마음이 편하고 좀 늦게 사더라도 조금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보시면은 뭐 개인분들이 이제 2001년부터 2019년 말까지 원래 71조 매도하다가 지금 누적 순매수가 이제 30조거든요. 이제 드디어 이제 101조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고요. 101조 1년 6개월 만에 이제 순매수를 했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엄청나게 그 반대 양을 이제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뭐 수급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고요. 뭐 어제도 얘기를 했었지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많이 올라야 된다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사고 있는 사람이 올라가야 된다고 당연히 확증 편향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요. 조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많이 이제 좀 몸이 가벼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로 팔 수도 있고요. 주가가 내릴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는 계속해서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먼저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주가 한 83만원 정도 되고요. 앞으로 연구 성장률은 뭐 4%로 이제 좀 매우 높게 설정을 했고 실적 추정치도 뭐 상당히 높게 했습니다. 2020년 실적이 2,900억 정도 되는데 2023년도에는 거의 5,600억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실적 전망치를 이제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제가 조금 이 연결 재무제표 실제 비중에 맞게 조금 가공한 수치고요. 그렇게 했을 때도 뭐 실제로 실제 회사 적정 주가는 17만 원밖에 안 나오긴 하거든요. 뭐 상당히 좀 저는 고평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뭐 되게 좀 고평가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게 결국 다시 되려면 뭐 성장률이 거의 한 6% 나오면 될까요? 성장률이 6%가 나와도 고평가고 이제 매년 25년 이후부터 연구 성장률이 이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6.5 정도? 6.5%씩 꾸준하게 성장해야지 한 상승 여력이 33%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좀 계산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상대가치 평가로는 크게 움직임은 없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상장 이후로 지금 가장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전환선 기준선 역전돼 있고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차트는 아니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돼 있고 일단 이 52동 평선이랑 구름대 상단에 딱 걸쳐 있는데 밑으로 뚫리는지 그냥 여기를 타고 올라갈지가 일단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보유하고 계시다면 구름으로 들어가거나 52종 평균선 하회하면 뭐 그땐 좀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적어도 일단 이 구름대 하단까지 돌파가 되면 그때는 정말 미련 없이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 보시면 카카오 요즘에 핫한 주식이죠.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었는데 실적 전망치들 이제 좀 바뀐 것들 보니까 뭐 거의 뭐 작년에 4천억 정도 이익 나왔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1조 4천까지도 보더라고요. 이제 그 전망치 높은 전망치를 사용했을 때는 당연하게 이제 그렇게 전망치가 높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대 수익률도 높게 나옵니다. 55% 정도?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가 아주 뭐 엄청나게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성장률은 제가 3% 정도 설정을 하였습니다. 한 24만 원까지 분할한 기준으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 전망치대로만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 가치 평가는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주가 차트고요. 아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할 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파란 색깔이 주가고 연두 색깔이 이제
이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높을 때일수록 저평가 주식이 낮을 때일수록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제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어서 뭐 과거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래도 조금 있는 상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실적 전망치대로만 나오면은 그래도 좀 아주 최저점은 아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현재 주가는 뭐 계속 사실 분할하면서 조정했다가 뭐 지금은 상승 추세입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다 넘고 9일, 26일 프랭스팬도 다 넘어버려서 그냥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뭐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급등한 경우에는 그냥 타고 가는 거 이탈하면 그때 좀 미련 없이 매도하는 게 뭐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보수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랑 AMC 한번 보시면은 미국 쪽 이제 아마존 차트 보시면은 뭐 아마존도 뭐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금리 쪽이 좀 빠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뭐 현재 전환선 기준선 뭐 9일, 26일 프랭스팬 뭐다 호전돼 있어서 뭐 지금 당장 하락을 말하기는 좀 섣부르긴 하지만은 일단 뭐 저는 좀 증시는 안 좋게 보고 있긴 하고요. 근데 다만 뭐 그냥 추세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일단 뭐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긴 시계열로 본다면 이 빨간 색깔 선 200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면 그때는 정말 좀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전환선 기준선 깨면 뭐 그때는 좀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계속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이제 AMC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뭐 소폭은 상승하고 있고요. 뭐 일단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9일, 26일 횡스팬 아직까지는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좀 깨면 그땐 정말 위험할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사실 밸류에이션으로는 사실 투자할 수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뭐 이런 종목은 좀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주식 수익률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고채 10년 채권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입니다. 뭐 높을 때 이제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좀 올랐는데 이게 이제 PBR이 좀 내려가서 좀 올라간 거고요. 뭐 그래서 실제로 뭐 좀 올라간 게 맞습니다. 좀 올라간 게 맞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뭐 과거 최저점까지 와 있어서 뭐 사실 국내 쪽도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이 정도면 사실 그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미국 쪽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심한 상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뭐 둘 다 뭐 사실 조금 금리 때문에 반등은 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사실 레벨 자체는 많이 낮아져서 좀 위험해 보이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퍼랑 PBR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참고로만 보여드리고요. 이 퍼는 이제 트레일링입니다. 트레일링이다 보니까 좀 이제서 빠지고 있고요. PBR도 트레일링이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고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23조 5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좀 소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절대치는 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 항상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왜냐면 거의 좀 머지않아서 하락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장고는 자료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매번 이제 같은 얘기긴 하지만 S&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트레일링 퍼고요. 트레일링 퍼보다 이제 그냥 PBR을 보시면은 PBR이 이제 뭐 다 컨버블 이후로 뭐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제 PBR이 이제 높은 게 용인이 되려면 원래 ROE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ROE가 과거 ROE랑 2000년대보다는 2000년대 높았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간다고 치지만 2013년 이후로부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사실 지금 ROE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는데 이렇게 PBR이 높았던 이유가 아까 이제 똑같이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냥 이게 큰 원인은 아니고 이렇게 실질 금리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 컨버블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뭐 그때는 다 예대율이 다 100%가 넘었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물 경제가 실제로 이제 버블이 나서 실물 경제가 이제 좋아가지고 증시도 높아졌던 건데 지금은 이제 예대율이 60.5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이 다 예금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실질 금리가 이제 떨어졌고요.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실질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갔죠. 마이너스 1%대까지 1.1, 뭐 거의 1.1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금리가 주식이 이렇게 고평가가 될 수 있었고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적정했다. 그냥 실제로 고평가가 될 만했었고 이 실질 금리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이제 0.75까지 올라갔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할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실질 금리가 테이퍼링을 하거나 뭐 한다는 말이 있으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 사실 뭐 그냥 좀 지표를 보고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의견이면은 뭐 전환선 기준선 뭐 깨지면 뭐 그때 좀 일부 이렇게 매도하는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지수보다도 뭐 파생이나 뭐 ETF를 하지 않으시는 이상 뭐 그냥 이제 개별적인 종목이 제일 중요하죠. 실제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개별적인 종목을 가지고 이제 뭐 기준선이든 전환선이든 50일移동평균선, 200일移동평균선이든 선이든 좀 딱 기준을 정해놓고 뭐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을 좀 교육 영상 이런 거 올리는 거를 이제 계속 좀 요즘에 못 올리고 있는 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올려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아무래도 좀 주말에 좀 약간 복지관에 이제 강의를 조금 하러 갈 것 같아가지고 좀 그 강의를 할 내용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랑 그렇게 맞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정말 학교 강의 같은 강의가 이제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또 이렇게 뭐 구독자 수 늘리는 거에 전혀 뭐 연연하진 않아서 뭐 사실 전혀 연연하진 않아서 그냥 뭐 그렇게 아마 좀 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계속 좀 구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때까지는 조금 못 올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빠르면 뭐 이번 주에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조금 지금 못 올리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이제 한 주간 좀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돌아오는 이런 주말도 좀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